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연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랑 현경 선생님이 같이 뭔가 솔루션 혹은 제안을 드리는 그런 코너를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장 요즘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 그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 기분이 어때? 뭐 감정이 어때?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학교에서 남학생들 보면 아마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집에서와 학교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가요? 반전이 있나요? 네네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렇군요. 네. 근데 특히 또 남학생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래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부모님과의 대화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아이한테 아까 기분이 어때? 오늘 어땠어? 이런 말들을 어떻게 물어보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이제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뜬금없이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아이도 되게 뜬금없잖아요. 내가 오늘 내 기분이 어떻지라는 걸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아이들 만나보시면 쓰는 언어들이 어떤가요? 굉장히 한정돼 있죠.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감정 표현보다는 그냥 일상에 대한 대화들을 많이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감정 표현들을 보면 그냥 뭐 개빡쳐라던가 네. 네, 뭐 땡 좋아라. 네, 땡 좋아. 그런 뭐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라는 그런 표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하지만 집에서보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런 감정 표현에 대한 거는 좀 한정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어떤 감정이야?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물어보시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혹은 TV를 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으로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는 물리 선생님이었지만 뭔가 진로나 다른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기에게 가치관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고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40개가 넘는 단어였죠. 네.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도 느낀 게 이런 긍정의 표현들이나 이런 좀 추상적인 표현들도 아이들이 평상시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소통이라는 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본인의 감정을 잘 얘기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만 감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엄마 아빠가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이랬어 이런 얘기들을 자꾸 얘기해 주셔야지만 아이들도 약간 모델링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아이들이랑 저도 집에서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제가 어떤 대화를 하나 한번 쭉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감정이라던가 생각을 나누기보다는 지시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숙제했니? 빨리 씻어라. 네, 언제 잘 거야? 키 커야지. 네, 마치 키 커야 되는 것도 아이에게 의무사항처럼 지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어 습관을 바꿔야지,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랑 내가 이 정도 대화밖에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고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관심사와 부모님의 관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통된 관심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관심사를 좀 찾아라.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관심사가 음악이거든요.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가 주로 대화하는 주제가 음악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된 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와 대화할 거리가 계속 있는 거죠. 오늘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어떻더라라던가 아빠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라던가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와 내 관심사의 어떤 중첩되는 부분들을 발견하셔서 그거를 쭉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큰아이가 한때 엑소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아이와 함께 엑소의 팬이었어요. 음. 엑소 L이었죠.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아이가 함께 좋아할 수 카트라이더 있군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카트라이더를 타는데 저는 뭐 별로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얘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다가가실 때 인위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네, 맞아요. 네,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셔서 좀 아이들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아이도 천천히 좀 말을 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고민거리를 가지고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